오늘은 넷플릭스의 22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3분기 텐큐 리포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텐큐 리포트의 전체적인 목차를 보면 파트 1의 아이템 1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고, 아이템 2에서는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분석 사항을, 그리고 아이템 3에서 시장 위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시하고 있고, 아이템 4에서는 기업의 통제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파트 2에는 법적인 이슈 사항이나 리스크 사항, 그리고 회사가 자기 주식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사항 등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아이템 1의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3분기 3개월 동안 손익 현황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공시하고 있고, 22년 3분기까지의 9개월 동안 손익 현황을 또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3분기 3개월 동안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9% 증가했는데 반해 영업이익은 12.7% 감소했습니다. 매출의 증가보다 비용의 증가가 크기 때문인데, 매출 원가가 전기 대비 13.8%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자 및 기타 수익이 1.7억 불, 전기 대비 172% 수준 증가하면서 당기 순이익은 전기 대비 3.5% 수준만 감소했습니다. 22년 3분기 영업이익률은 19.3%, 당기순이익률은 17.6%로 산출되었고,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분기 누적 손익계산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매출액은 8.1% 증가했고, 매출 원가가 13.8% 증가, 기술개발비가 25.3%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50억 불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누적으로 봐도 이자 및 기타 수익이 전기 대비 123.7%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1.6% 수준만 감소한 44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3분기 누적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기 대비 기초 기말 현금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기초 현금은 8억 2천만 불에서 27% 감소한 6억 불 수준이었고, 기말 현금은 19% 감소한 6억 1,400만 불입니다. 그런데 22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볼 때 9개월 동안 현금이 8,500만 불 수준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6억 8천만 불 수준 감소했는데, 현금이 이제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증가한 원인을 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6억 불 수준 발생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전체 규모에 비해 현금 증가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22년 3분기 말 기준 재무상태표입니다. 전체 자산은 21년 말 대비 7% 증가했고, 금액은 475억 불 수준입니다. 유동자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기타 유동자산이 32% 증가한 27억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18.5억 불 정도 증가한 컨텐츠 에셋이 있습니다. 기타 유동자산 증가 내역이 무엇인지 찾아보니, 기타 유동자산 중에서도 아더로 분류된 부분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더 증가 내역에 대해서 컨텐츠 라이센싱 어레인지먼트를 수정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총계는 17억 불 수준 감소한 270억 불로 확인되고, 전기 대비 6% 수준 감소했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7억 불 수준 전부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장기 차입금도 8억 불 수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 감소 내역에 대해서 7억 불 수준 차입금 상환한 것 이외에 유로화 채무의 재측정을 통해서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 강세로 인해서 지급해야 할 채무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 1의 아이템 2로 넘어와서 경영진의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사항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넷플릭스는 190여 개국에서 2억 2,300만 명의 유료 회원들에게 TV 시리즈, 다큐멘터리, 영화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넷플릭스의 핵심 전략은 스트리밍 비즈니스를 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회원수 증가는 계절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4분기에 가장 큰 회원수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회원수의 증가함은 또한 컨텐츠 출시 일정 및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출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2년 3분기에는 79억 불의 매출을 달성했고,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한 수치입니다. 매출 증가는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 이루어졌고, DVD 비즈니스는 전기 대비 20% 수준 감소한 3,500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3개월 동안 멤버십의 순 증가는 240만 건 수준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수치입니다. 22년 9월 말 현재 유료 회원 멤버십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2억 2,300만 건이고 멤버십당 평균 매출은 11.85불입니다. 미국 캐나다 지역의 3분기 3개월 매출 현황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36억 불의 매출을 달성했고 총 매출의 45% 수준입니다. 북미 지역의 평균 멤버십 구독료는 16.37불인 것으로 확인되고 전년 동기 대비 12% 수준 증가했습니다. 북미 지역의 9개월 매출 분석입니다. 총 매출의 44%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개월 매출 수치로 보면 멤버십 숫자가 182만 건이나 감소했습니다. 평균 구독료는 15.74불로 전년 동기에 14.49불에서 9% 수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3개월 매출 현황입니다. 23억 불을 달성했고 전기 대비 2% 감소한 수치입니다. 유료 회원 증가 추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순 증가가 56만 8천 건 정도인데 전년 동기에 180만 건에 비해 6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평균 구독료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10.81불로 전기 대비 7% 감소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9개월 수치로 보면 여기서도 구독자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9개월 동안 50만 건 감소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3개월 수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전체 매출의 13% 수준이 발생했습니다. 3개월 동안 구독자 수는 31만 2천 건 정도 증가했고 평균 구독료는 8.58불로 전년 동기 대비 9% 수준 성장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9개월치 수치를 보면 평균 구독료는 증가했는데 구독자 수는 2만 5천 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시아 지역의 3개월 수치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전체 매출의 11% 수준이 발생했습니다. 3개월 동안 구독자 수는 142만 건 증가했고 평균 구독료는 8.34불로 전년 동기 대비 13% 수준 감소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9개월 수치입니다. 9개월 동안 구독자 수는 360만 건 수준 증가했으나 평균 구독료는 8.79불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습니다. 넷플릭스의 3분기 3개월 동안의 매출 원가 내역입니다. 매출 원가 총계는 48억 불 수준 발생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수준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 원가 증가 원인은 기존 컨텐츠 및 넷플릭스 독점 컨텐츠 또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포함한 신규 컨텐츠의 상각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개월치 원가 내역을 보아도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37억 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증가 원인은 3개월치 재무자료처럼 컨텐츠 상각비의 증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의 마케팅 비용 지출 내역입니다. 22년에는 17억 불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는 매출액 대비 7% 수준이고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수치입니다. 광고비 지출을 전년 동기 대비 1억 4,200만 불 수준 감소시킨 것이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 및 개발 비용은 22년 9개월 동안 20억 불을 지출했습니다. 기술 및 개발 비용은 기술 인력들에 대한 급여 및 관련 비용을 의미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25% 수준 증가했고 이것은 급여 지출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균 급여가 상승했는지 아니면 직원 수가 증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2년 9개월 동안의 일반 관리비 내역입니다. 약 11억 불을 지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또한 직원 관련 비용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텐큐 리포트상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 대부분 검토했고 마지막으로 파트 2의 아이템 3 시장 위험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 변동과 관련된 시장 위험에 대해서는 21년 말 연례보고서인 10K 리포트의 내용을 기술해 두었으며 그 이후로 크게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외화 위험과 관련하여 22년 9개월 동안 전체 수익의 57%는 달러 이외의 통화로부터 발생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재무제표는 달러로 표시되고 있는데 달러 대비 외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21년 동기의 환율이 적용되었더라면 실제로 수익은 약 11억 6,700만 달러 수준 높았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 채무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이런 일이 발생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외화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이나 파생 상품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이러한 외환 위험은 넷플릭스의 향후 운영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